오늘의 하루가 100년을 만듭니다. 오늘의 10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라면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996년 12월 서울 연희동 언덕배기 단독주택 새벽 5시였습니다. 오순자는 부엌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으로 쏟아졌습니다. 겨울 새벽의 수돗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순자는 온수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냄비 하나. 설거지는 순자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살의 손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이 손은 평생 무언가를 만지고 닦고 걸어온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직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도는 이 언덕배기 동네는 낡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옆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배추잎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굽혀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녹았다가 또 얼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배추는 강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버티는 것이라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정이었습니다. 36살 중학교 미술교사. 말투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물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 정성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무엇을 바라는 걸까?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미정이 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읽는 척 했습니다. 미정이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 밥그릇 놓는 소리, 반찬 그릇 놓는 소리. 모든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상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된장찌개. 색깔도 보기 좋았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은 평생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반찬을 집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어제 시장에서 샀어요. 나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지러운 것은 마음까지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녀 강나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은 반나절 수업이었습니다. 나래는 가방을 벗자마자 순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래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래는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림 잘 그렸대요. 그랬어? 잘했네. 순자는 나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래는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태훈이 어렸을 때도 이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싱 앞에 앉아 밤새 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안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 강태훈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삐삐가 울렸고 미정이 전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범이 오늘 늦는데요. 회식이래요. 그래. 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태훈은 항상 늦었습니다. 무역회사 과장이라는 직책은 그를 집에서 멀게 만들었습니다. 야근, 회식, 출장.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나래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금례를 중심으로 몇 명이 모여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크게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재개발? 돈?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 1시간쯤 지나 미정과 나래가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사과였습니다. 어머님, 사과 샀어요. 싱싱한 거 골랐어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손이 능숙했습니다. 사과 껍질이 하나로 이어지며 길게 벗겨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말랑한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손, 주름진 손, 미싱에 달아 거친 손, 비교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빨간 사과가 하얗게 깎여 있었습니다. 예쁘게 보였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순자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맛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순자는 사과를 삼켰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래는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학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언덕배기 집에서 보는 석양은 붉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색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색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별일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식탁 위의 사과가 점점 시들어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든 사과가 무언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순자는 마당에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요즘 며느리는 고민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부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앞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최금례를 중심으로 대여섯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요즘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들었죠? 저기 위쪽 집들부터 시작한대요. 그럼 우리 집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이 동네 전체가 대상이래요. 금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평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값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손해예요. 순자는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이 현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이 빨랐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 어때요? 추워. 짧은 대화였습니다. 미정은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사과였습니다. 빨간 사과 한 봉지. 지난주에도 사과를 샀는데 또 샀습니다. 순자는 부엌 앞을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사과 또 샀어? 네, 지난번 거 다 먹어서요. 그래. 미정은 사과를 싱크대에 놓고 하나씩 씻었습니다. 물에 씻은 사과가 더 빨갛게 빛났습니다. 미정은 칼을 들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칼질이 정확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항상 저랬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음식도. 그런데 순자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불편했습니다. 미정이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순자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래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 그래? 우리나라 잘했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태훈과 미정 사이의 공기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훈은 미정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태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반찬을 권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출장 가요. 사흘 정도 부산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 불편한 거 있으면 미정이한테 얘기하세요. 태훈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미정이한테 얘기하세요라니 며느리한테 뭘 얘기하라는 건지 순자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태훈이 출장을 갔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미정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국은 뭐로 끓여드릴까요? 아무거나. 미역국은 어떠세요? 그래.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순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만 신경 쓰였습니다. 도마 소리,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미정은 저녁 준비를 조용히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만 앉았습니다. 날에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순자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요즘 어떠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이 싫었지만 어떻게 깨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하던 얼굴, 조심스러워하던 얼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요즘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던 미정이 떠올랐지만 순자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순자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금리였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금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님이랑 어떠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태훈 씨 댁 며느리가 참 조용하다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순자는 금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쓸 시간 있어? 아이고, 그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금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금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정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이 청소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순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다르게 대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바람에 마른 빨래가 뻣뻣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접으며 집안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정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 서류였겠지요. 미정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깎아놓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사과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과를 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가 변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였습니다. 순자는 사과 접시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미정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미정의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피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침묵이 그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을. 태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소파에 누웠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정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태우는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우는 자기 아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태훈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 나와요. 나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훈은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서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2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태우는 식사를 마치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마당에 나가니 금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금례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친절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데? 재개발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꼭 오세요. 난 관심 없어. 순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금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 문제예요. 며느님도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런 건 알아야죠?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집값이 올라요. 좋은 일이죠. 근데 어르신이 고집 부리시면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금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집 일에 왜 신경 써? 걱정되어서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서로 챙겨야죠. 금례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서서 금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불편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일찍 왔어? 아, 별일 아니에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미정은 원래 일찍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 엄마들이 우리 엄마 얘기했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 근데 안 좋은 얘기 같았어. 친구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나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회식 있었어요? 응, 오빠,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미정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태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정아,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태훈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자기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태훈 씨 어머니래. 아, 그래? 며느리가 선생님이라던데. 맞아. 근데 학교에서 뭔가 있었대.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여자가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채소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있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례를 다시 만났습니다. 금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태훈 씨 댁 며느리 학교에서 말이 많다던데.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고, 모르세요? 미술실에서 물건이 없어졌대요. 물감이랑 스케치북. 그게 왜 우리 며느리랑 상관이야? 금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근데 학부모들이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순자는 금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소문만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확인이나 하고 말해. 어머, 어머니, 들은 걸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실까? 금내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금내는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정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봐.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술실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물감이랑 스케치북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가 관리를 안 했다고 항의했어요. 교무실까지 찾아왔어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요. 저는 매일 확인했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정은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미정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그러던데? 학부형들한테서 부녀회에서 말이 돌았다고 금래 씨한테 들은 사람이 많아요. 부녀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많아서. 평소 미정이 답지 않게 말에 순서가 없고 힘들어 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금내.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금내는 의도적으로 미정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인 것 같아요. 금래 씨가 아범한테 전화했대요. 집을 팔라고. 뭐? 오빠가, 아니 아범이 거절했어요. 그 뒤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금내의 목적을. 집을 팔게 만들려고 가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미정아,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너를 알아. 어머님, 학교 일은 학교에서 해결해. 넌 떳떳하게 해.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끓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태훈을 불렀습니다. 태훈아, 네, 엄마. 금리한테 전화 받았다며? 태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재개발 얘기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큰일도 아닌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미정이가 학교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 아, 미술실 물건요? 그건 재개발과 상관없어요. 왜 없어? 금내. 그 여자 짓인데. 너도 알고 있잖아. 너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내 아내가 학교에서 고생하는데 넌 뭐 했어?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지친 얼굴. 하지만 순자는 실망했습니다. 태우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일과 집 사이에서.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금내의 과일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금내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만만한 미정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참고 산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최금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이제는 참지 않는다. 창밖의 과일가게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자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는 금례가 있었습니다. 미정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금례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미정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례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 미술실 물건 값 30만 원 변상하세요. 네. 그건 선생님이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우리 애들 물건이에요. 돈 내셔야죠. 다른 부녀의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학교 물건이 없어진 거면 횡령이죠. 맞아요. 선생님이면 책임져야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생이 횡령이나 하고 공무원이면서 이런 일도 처리 못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금례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죠? 며느리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데? 물건 관리 제대로 안 해서 학생들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횡령이죠. 공무원이. 순자는 금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요? 물건이 없어진 게 증거죠.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했어요? 금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은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관리자니까 책임지는 거고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금례의 논리는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태훈이 회사에서 막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집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들어가서 뭐 해요?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금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태훈을 보았습니다. 태훈은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중재를 하려 했습니다. 확실한 편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금례 씨, 학교에서 조사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태훈이 말했습니다. 금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일주일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 돈 받아야죠.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몰아세워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금 이 일 때문에 학교 운영위에서도 학부모들도 얼마나 화났는지. 그래서 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례는 미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집안을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30만 원 지금 못 드려요. 조사 끝나고 드리겠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사 끝나면 언제예요? 한 달? 두 달? 우린 기다릴 수 없어요. 제발 조금만. 미정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정은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다들 집에 가세요. 어머니,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권리는 무슨 권리? 집 앞까지 와서 사람 몰아세우는 게 권리예요? 그깟 푼돈이 없을까봐.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는 그것을 원한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댁 며느리가 책임져야죠. 그때 미정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래가 집 안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미정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미정아! 태훈도 달려왔습니다.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금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19 불러!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태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금례를 보았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금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똑똑히 기억해둬.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태훈과 나래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순자는 집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도 꺼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누구를 협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저녁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이 식은 국, 식은 밥. 아무도 먹지 못한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금례의 목덜미를 잡고 싶었습니다. 이 손으로 금례의 과일 가게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폭력적인 생각을 하다니. 평생 참고 살았는데, 평생 감정을 누르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순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미정이, 잘 살펴줘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금내의 과일 가게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는다. 내 방식으로 한다.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몰랐습니다.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금례를 그대로 두면 또 누군가 쓰러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손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배기를 내려가는 순자의 뒷모습은 단단했습니다. 72살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태훈과 나래는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복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서울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한 번도 먹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잘못했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42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작 말렸어야 했어요. 금래 씨한테, 부녀회 사람들한테. 넌 왜 안 그랬어? 모르겠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문제 커질까봐.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동네에서도 찍히고. 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훈아,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도망치면서 엄마, 내 아내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턴 도망치지 마. 내 가족이야. 내가 지켜야 돼. 순자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요양병원 번호였습니다. 언니 오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기다린 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응, 언니. 이 시간에 왜? 순자는 말했습니다. 미정이 쓰러진 일을, 금례의 일을, 모든 것을. 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 넌 이미 결정했어. 순자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는 순자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새끼 건드리면. 그래. 근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평생 받는 것을 무서워했어. 사랑도, 친절도 다 두려워했지. 언니, 받으면 언젠가 빼앗길까봐. 기대하면 배신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 내 며느리도 그렇게 밀어낸 거야.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 넌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거야. 며느리를, 손녀를. 네 아이들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싸워. 내 방식대로. 근데 순자야, 복수하면서도 다치지는 마. 내 마음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는 게 무서웠어. 맞았습니다. 순자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자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 볼 수 있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보상금 예상액, 추진 일정,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동의가 70% 이상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물었습니다. 지금 동의율이 어떻게 돼요?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분여회에 문의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여회. 최금례가 회장이었습니다. 금례가 동의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해했습니다. 금례는 재개발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집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미정이 근무하는 중학교였습니다.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미정 선생님 어머님이세요? 네, 미정 선생님 상태는 어떠세요? 입원 중이에요.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술실 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조사 중이에요.
근데 학부모들 민원이 많아서 순자는 똑바로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관리 책임은 있죠.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 찾으셨어요? 교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교실까지는 CCTV가 없어서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학교도 확신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학부모 민원 때문에 미정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우리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할 일을 잊은 적이 없는 꼼꼼한 아이예요. 분명 매일 미술실을 확인하고 출입 명단도 작성했을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교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순자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못 없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조사하세요. 순자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금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례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깨어났어요. 상태 괜찮대요. 그래, 잘 됐다. 엄마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볼일 좀 봤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마이너스 아직 확정 안 됨. 주민동의 70% 필요. 현재 50%. 미술실 사건 마이너스 증거 없음. 학교도 확신 없음. 학부모 민원 분여회. 금례 마이너스 분여회 회장. 재개발 성사시키려 함. 동의서 모으는 중. 순자는 수첩을 보았습니다. 점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재개발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집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공격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순자네 집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금례의 약점은 뭘까? 재개발이 무산되면 금례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분여회에서도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순자는 수첩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주민 찾기.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금례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을 막으면 금례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금례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자도 다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재개발되면 이 골목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집들, 좁은 길, 언덕배기 계단, 다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를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를 지키려는 걸까? 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는 금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례가 만든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자도 변할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던 사람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을. 순자는 일주일 동안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한 집 한 집 돌았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재개발 동의하셨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례가 찾아왔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16가구였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의견서 내세요. 재개발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내 집인데, 내 권리죠.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 반대 의견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미정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응, 좀 어때? 괜찮아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하구나.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받는 게 무서웠어. 내가 잘해줘도 믿지 못했어.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 기대하면 다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순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턴 다르게 할게.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놓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녀의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네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금례가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위기예요. 반대 의견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금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금례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금례가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네 시어머니가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금례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내 집이니까. 그래도 동네 전체를 생각해야죠. 순자는 금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동네 전체요? 당신은 당신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금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당신 과일가게 자리가 얼마 받는지 알아요. 내가 다 알아봤어. 평당 2천만 원.
금례 씨는 10억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금례가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동네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요? 그럼 왜 우리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재개발 동의하라고 협박한 거잖아요.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금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재개발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사람 위협하지 말고. 순자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회관 밖 햇빛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할 말을 다 하고 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부녀회는 금례를 회장에서 내렸습니다. 금례는 동네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과일 가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줄었습니다. 금례는 가게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옳은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정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사과를 샀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사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칼을 들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껍질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양은 엉성했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들고 미정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미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먹어. 미정이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젖었습니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깎으신 거예요? 응. 감사해요. 어머니, 미정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자는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순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보였습니다. 언덕배기 집에서 보는 석양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금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사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바구니를 만졌습니다. 나무가 낡았습니다. 오래된 바구니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바구니를 채워야겠다. 사과를, 말을, 마음을 썩게 두지 말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훈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나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미정이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나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과 맛있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어제 엄마 드렸던 거요. 나도 하나 먹었는데 달았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제일 맛있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동네에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언젠가 다시 논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계속 늙어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 그 일은 사과를 깎는 것처럼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예전과 같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골목을 오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수기를 켰습니다. 따뜻한 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미정은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미술실 사건은 결국 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학생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금례가 부녀회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안도감도 금례에 대한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금례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례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걸까? 금례는 무너졌습니다. 부녀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과일 가게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재개발도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자가 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잃은 것을 세어보았습니다. 평온한 일상, 단순했던 하루,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얻은 것도 세어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가족을 지킨 자부심,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 용기. 저녁 무렵 태훈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태훈을 보았습니다.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엄마. 태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훈은 순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한다기보다 조심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태훈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금례 씨, 일 엄마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순자는 태훈을 보았습니다. 그래, 처음부터요? 아니, 중간부터.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 순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말고도 없지. 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정답이었을까? 금리를 무너뜨린 것이 옳았을까? 순자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순자는 변했습니다. 평생 참았던 사람이 싸웠습니다. 피했던 사람이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깨졌습니다. 순자 안에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고 생선을 샀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금내는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금내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 위로?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순자는 금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금내가 몸을 굳혔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과 주세요. 금내가 놀란 얼굴로 순자를 보았습니다. 네. 사과요. 5개. 금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과를 골랐습니다.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순자는 돈을 냈습니다. 금내가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사 잘 되길 바래요. 금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금내는 여전히 동네에 살았습니다. 순자도 여전히 이 집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마주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례를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사과를 씻었습니다. 칼을 들어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깎으며 웃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순자는 사과를 계속 깎았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72의 손, 주름지고 굳은 손.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사과를 깎는 손, 며느리의 손을 잡는 손, 싸울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는 손. 순자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선택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는 끝났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태훈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나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뭘? 할머니가 멋진 분이래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동네를 지켰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평범함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계속되는 일상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순자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1997년 초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온수기를 먼저 켰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얼얼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 골목에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보았습니다. 얼었던 흙이 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 작년에는 배추만 심었습니다. 올해는 상추도 심고 싶었습니다. 고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응, 날씨 보려고. 봄이 오나 봐요. 그런가 보다. 미정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순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텃밭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뭐 심으실 거예요? 상추, 고추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예전에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미정이 물을 끓였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나래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나래가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훈도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차린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놀란 얼굴로 순자를 보았습니다. 네, 찌개. 맛있어.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태훈이 웃었습니다. 나래도 웃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었는데 평생 하지 못했던 말, 맛있다는 말. 식사 후 태훈이 출근했습니다. 나래가 학교에 갔습니다. 미정도 학교로 갔습니다. 집에 순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 생선 가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금례가 사과를 닦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순자는 사과를 골랐습니다. 빨간 사과, 싱싱한 사과. 금례가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순자는 돈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집안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람들은 순자를 달리 보았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언덕배기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72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올랐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재개발은 무산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를 꺼냈습니다. 싱크대에서 씻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깎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쓰러진 날, 금례와 맞섰던 날, 재개발을 막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겉으로 보면 같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이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친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래의 애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걱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배웠습니다. 받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적었던 글들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마이너스 아직 확정 안 됨. 금례 마이너스 부녀의 회장.
재개발 반대 주민 찾기. 순자는 그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글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올해 심을 것. 상추, 고추, 토마토. 미정이와 같이 심기. 미정이 좋아하는 국화도. 날의 생일 5월 15일. 케이크 예약하기.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복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래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훈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 미술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가끔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정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침묵도 대화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썩는다. 마음도 관계도 사과도 이제는 썩게 두지 않겠다. 순자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부엌으로 갈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그릇을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순자는 알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순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식탁 위에는 빈 사과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채워질 바구니입니다. 썩지 않을 사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의 100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100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100년이었습니다.